이렇게 리스트가 되어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콜렉션 뷰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빡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오토 레이아웃 뽀개기 콜렉션 뷰 컴포지셔널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강좌는 위와 같은 스폰서분들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단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콜렉션 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콜렉션 뷰지만 테이블 뷰처럼 이렇게 화면도 구성이 가능하거든요. 컴포지셔널 레이아웃이라고 iOS 13부터 나온 게 있어요. 그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거는 기존의 프로젝트를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다이나믹 테이블 뷰, 일단 제 오토 레이아웃 뽀개기 시리즈에서 다이나믹 테이블 뷰라고 했던 거 있어요. 그거를 일단 다운을 받아 주십니다. 다이나믹 테이블 뷰, 여기에 제가 추가해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 GitHub 링크를 타고 오시면 됩니다. 일단 이 영상에도 제가 영상 설명란에도 이제 GitHub 링크를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를 다운받으십니다. 이 코드를 다운받으세요. 메인 화면으로 가줄게요. 메인 화면 가주시고 저희가 바로 테이블 뷰로 화면이 넘어갔었는데 여기에서 Shift Command L 눌러서 하나 제가 중간에 들어가는 거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hift Command L 누르시고 UI 뷰 컨트롤러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끌어주세요. 중간에 주시고 이거 시작하는 엔트리 포인트 있잖아요. 요거를 여기다가 끌어주세요. 끌어주신 다음에 여기는 제가 Shift Command L 눌러가지고 버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버튼 여기다 두고 대충 이렇게 글자를 해줄게요. 글자를 테이블 뷰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트는 시스템으로 하고 볼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서 틴트를 제가 흰색으로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제가 뭐 핑크색 이런 거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옵션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되거든요. 요거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Shift 누르고 두 개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스택 뷰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스택 뷰로 쌓이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중간에 앵커를 다 걸게요. 지금 보면은 호리젠탈, 인 컨테이너, 버티칼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걸어주시고 이 스택 뷰는 제가 왼쪽을 조금 걸어줄게요. 한 30 정도. 그리고 이 스택 뷰 누르신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을 필 이퀄리로 해주시고 스페이싱은 제가 한 30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 스택 뷰 자체를 필 이퀄리로 했기 때문에 여기 하나에 대한 높이만 제가 정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택 테이블 뷰 요거 버튼 하나를 제가 70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 버튼은 테이블 뷰가 아니라 이름을 콜렉션 뷰라고 정해줄게요. 콜렉션 뷰라고 하고 아래쪽에 백그라운드 색깔만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색으로. 자, 일단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화면 전환을 제가 처리할 건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금 이게 테이블 뷰잖아요. 그래서 테이블 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를 이렇게 하세요.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뷰에 이렇게 가져다시죠. 여기서 쇼로 일단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UI 뷰 컨트롤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제가 Shift Command L 해서 UI 뷰 컨트롤러 UI 뷰 컨트롤러를 여기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콜렉션 뷰를 이렇게 선택 한번 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쇼를 해주세요. 일단 뷰 컨트롤러를 눌러주세요. 지금 저희가 사용했던 게 지금 뷰 컨트롤러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테이블 뷰 컨트롤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이름을 제가 my table view 컨트롤러에서 my table vc라고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파일 이름도 이렇게 my table vc로 변경해주고 그런 다음에 메인 스토리보드로 간 다음에
이 테이블 뷰 자체도 뷰 컨트롤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를 my table vc로 변경해 주세요. 엔터를 이렇게 눌러 주시고, 그리고 이제 커맨드 N 누르셔 가지고 새로 파일 하나 만들게요. 이거를 my collection view라고 해 줄게요. my collection view 컨트롤러에서 collection vc 크리에이트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임포트 UIKit 해주시고 클래스 my collection vc를 해줘요. 그런 다음에 요거는 당연히 UI 뷰 컨트롤러겠죠? UI 뷰 컨트롤러 해주시고, 제가 마크에서 라이프 사이클즈라고 할게요. 이거는 이걸 이렇게 해두시면은 요쪽에 C 눌렀을 때 이렇게 그 구분선이 생기면서 메소드를 바로 찾기가 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뷰 디드로드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슈퍼 뷰 디드로드를 합니다. 이거 슈퍼 관련한 이런 거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상속 그 관련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돼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오버라이드가 어떤 건지, 그리고 슈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거든요. 상속이라고 있을 거야. 13번인가 그럴 거예요. 13번 글 보시면은 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프린트로 한번 찍어 볼게요. 마이 뷰 컨트롤러에 뷰 디드로드가 호출이 되었다.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 메인 스토리보드로 가주신 다음에 여기가 이제 두 번째로 되는 데가 마이 컬렉션 뷰 컨트롤러 해주는 거예요. 설정을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메인 뷰 컨트롤러로 제가 새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커맨드 N 눌러가지고 스위프트 파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메인 VC라고 할게요. 메인 뷰 컨트롤러예요. 이 메인 뷰 컨트롤러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또 해줄게요. 임포트 UIKit 클래스는 메인 뷰 컨트롤러다. 그리고 UI 뷰 컨트롤러 상속을 받죠. 동일하게 뷰 디드로드 호출해 줄게요. 슈퍼 뷰 디드로드 이렇게 프린트도 찍어 줄게요. 메인 뷰 컨트롤러에 뷰 디드로드가 호출이 됐다고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스토리보드로 가주신 다음에 여기가 메인 뷰 컨트롤러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 화살표 있죠? 화살표가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빌드를 하게 되면 여기부터 이 화면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거를 에뮬레이터를 12%로 하고 제가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런 하게 되면 빌드 페일드가 떴네요. 제 마이 테이블 VC 이쪽에 오시게 되면 제가 익스텐션으로 UI 뷰 컨트롤러로 했던 부분을 제가 다 변경을 할게요. 그래서 마이 테이블 VC 이런 식으로 다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커맨드 R 눌러서 빌드 해보도록 할게요. 버튼이 두 개가 생겼죠. 그래서 테이블 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테이블 뷰가 나오게 되고, 콜렉션 뷰를 누르면 이렇게 콜렉션 뷰 화면이 뜨죠. 뜨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냐면 메인 스토리보드 가주시면 저희가 내비게이션 스택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프리젠트 방식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꾸시려면 지금 메인 뷰 컨트롤러 있잖아요. 얘를 선택을 해요. 위쪽에. 그러신 다음에 아래쪽에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임베디드 요거를 합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렇게 짠 하면서 이제 내비게이션 스택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빌드를 해볼게요. 커맨드 R.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 뷰 눌렀을 때 이렇게 내비게이션 푸시가 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이제 콜렉션 뷰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마이 콜렉션 뷰 컨트롤러 있죠? 이쪽으로 가주십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콜렉션 뷰를 구성하는 방법이, 일단 테이블 뷰도 마찬가지고 구성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일단 지금 메인 스토리보드에서 여기에서 그냥 바로 콜렉션 뷰를 당기는 거죠. 그래서 Shift 커맨드 L에서 콜렉션 뷰라고 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다 놓으신 다음에 뭐 대충 오토리아 잡아줄게요. 여기 눌러가지고 앵커를 제가 0, 0
위쪽은 제가 100을 이렇게 띄워줄게요. 100을 띄워주고 아래쪽은 제가 세이프 에어리아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래쪽 그 여기 얼라인 투 바텀을 슈퍼뷰의 바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스탄트는 0으로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가 됐는데 여기 위에다가는 제가 그 세그먼트 컨트롤을 넣을 거예요. 일단은 Shift 커맨드 L에서 제가 세그먼티드 컨트롤 요거를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한 오토리아 대충 잡아줄게요. 뭐 10 정도로 잡고 그리고 왼쪽은 제가 한 20 정도로 잡을게요. 그런 다음에 요놈 자체를 그 중간 호리젠탈 컨테이너로 하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여기를 100을 제가 띄웠었잖아요. 요거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없애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자리 잡았고 세그먼트 컨트롤 제가 나중에 사용할 건데 일단 콜렉션 뷰만 띄우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그냥 이거 하나가 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하나가 콜렉션 뷰 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콜렉션 뷰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셀 클래스를 커맨드 N 눌러가지고 스위프트 파일에서 제가 my 콜렉션 뷰 셀이라고 해줄게요. 이렇게 하나 두시고 임포트 UI키 4입니다. 클래스 my collection view 셀 해주시고 UI collection view 셀이겠죠. 여기서 설정하시면 되는데 방법이 두 가지예요. 여기 메인 스토리보드 자체에서 여기 하나에다가 나는 이 콜렉션 뷰 셀 있잖아요. 얘의 오른쪽 클릭해서 클래스를 my collection view 셀로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뭐 이미지나 이런 걸 넣게 되는 거죠. 이미지 뷰 여기다 넣어주고 위스랑 하이트를 제가 한 30 정도로 잡을게. 한 60, 30? 한 40 정도로 잡을게요. 40, 40 이렇게 뭐 잡고 그런 다음에 호리젠탈 인 컨테이너 해주고 위쪽에 앵커를 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뭐 라벨을 넣으시면 되거든요. Shift 커맨드 L에서 제가 라벨 여기다 넣어줄게요. 라벨도 지금 스탠다드라고 됐는데 한 8 정도? 이 정도 띄워주고 그리고 아래쪽도 8 그리고 왼쪽은 뭐 20 정도 그리고 요거도 중간 호리젠탈 컨테이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한 셀에 대한 UI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My Collection View 셀이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얘로 이제 렌더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창 하나 클릭해 주시고 여기죠. 여기 클릭해 주시고 왼쪽 누르신 다음에 Shift 커맨드 All에서 제가 My Collection View 셀 가져올게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내가 지금 My Collection View 셀에서 사용할 건데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해서 여기는 My Profile 뭐 프로필 이미지가 될 수 있고 라벨은 뭐 컨트롤에서 드래그 프로필 라벨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그 예전에 테이블 뷰 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여주려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데이터는 제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건 제 소스 다운받으셔가지고 그대로 가져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시스템 이미지 있잖아요. 그것들을 제가 다 가져온 거거든요. 시스템 이미지 네임 어레이라고 해서 제가 그냥 하나하나 배열로 다 담은 거예요. 이게 제가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가지고 SF 심볼즈 한번 열어볼게요. SF 심볼즈 열어보시면 여기에 들어있는 이미지들, 시스템 이미지들을 제가 몇 개 추려가지고 여기다 넣어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로 저희가 설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른쪽 눌러가지고 Shift 커맨드 O 해서 메인으로 다시 가줄게요.
그럼 저희가 요 테이블 뷰를 콜렉션 뷰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콜렉션 뷰를 드래그를 하세요. 이 콜렉션 뷰를 일단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해서 여기다가 끌어줍니다. 그래서 마이 콜렉션 뷰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세그먼트 컨트롤 요거도 일단 가져와 줄게요. 이거는 일단 가져와 주기만 할게요. 마이 세그먼트 컨트롤. 그래서 이제 콜렉션 뷰에 대한 설정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원래라고 하면 이제 셀 클래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셀에 대한 거를 레지스터를 저희가 등록을 해야 돼요, 원래라면. 그런데 지금 저희는 메인 스토리보드에서 보시면 메인 스토리보드에서 여기 안에다가 그냥 바로 적용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셀에 대한 그 레지스터 작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눌러준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지금 클래스 이름이 my collection view 셀로 지금 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아이덴티파이어도 저희가 정해줘야 되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my collection view 셀 요 이름으로 아이덴티파이어를 해줄게요. id예요. 즉, 왜냐면 이제 셀이 콜렉션 뷰나 테이블 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에 보여질 때만 사용이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다시 사용한다라는 그 리유저블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제가 지금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일단 다시 마이 콜렉션 뷰 컨트롤러로 오신 다음에 여기서 설정하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콜렉션 뷰에 대한 설정. 마이 콜렉션 뷰에 오토 리사이징 마스크를 제가 플렉시블 위스랑 보이죠? 플렉시블 위스랑 플렉시블 하이트로 그 위스랑 하이트를 유동적으로 제가 설정을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콜렉션 뷰에 대한 데이터 소스랑 델리겟을 연결해야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마이 콜렉션 뷰의 데이터 소스는 셀프 자기 자신이고, 마이 콜렉션 뷰의 델리겟도 셀프 자기 자신이다. 이 부분은 제가 테이블 뷰 컨트롤러 할 때 사용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익스텐션 해가지고 이렇게 썼던 것처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익스텐션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익스텐션 my collection view 컨트롤러, 여기서 델리겟에 대한 설정하고 UI collection view 델리겟, 이거는 이렇게 여기 이제 액션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다 이렇게 붙여 놓을게요. 제가 마이 콜렉션 뷰 델리겟을 이렇게 걸어놨기 때문에, 익스텐션을 확장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이 셀프가 여기로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연결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데이터 소스에 대한 것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익스텐션 마이 콜렉션 뷰 컨트롤러인데, UI 콜렉션 뷰의 데이터 소스, 이거는 데이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콜렉션 뷰를 몇 개를 보여줄 건지, 섹션은 몇 개가 들어가는지, 각 섹션에 대한 아이템은 몇 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소스도 확장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셀프가 쏙 들어가게 된 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 데이터 소스랑 델리겟을 그냥 익스텐션을 안 하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요. UI 콜렉션 뷰 델리겟, UI 콜렉션 뷰 데이터 소스,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그냥 제가 확장으로 이렇게 설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 소스를 하시게 되면 프로토콜로 꼭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픽스를 제가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number of items in section이죠. 그래서 각 섹션에 들어가는 아이템 개수를 뜻해요. 그럼 나는 이거를 숫자를 이렇게 하는 거죠. 데이터랑 동일하게 하겠다,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데이터가 있잖아요. 시스템 네임, 이미지 네임 어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시스템 이미지 네임 어레이 개수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셀프 시스템 이미지 네임 어레이의 카운트, 저 개수만큼 하겠다. 그쵸? 그리고 그 섹션은 제가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는 크게 나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셀에 대한 설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셀에 대한 설정이에요. 각 그 콜렉션 뷰 아이템 셀이죠.
컬렉션 뷰 셀에 대한 설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셀을 가져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제가 렛으로 셀을 하나 선언해 줄게요. 이 셀은 매개변수로 들어오는 컬렉션 뷰죠. 컬렉션 뷰에 DQ reusable 셀이라고 해서 아이디를, 그러니까 메모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with reuse identifier 요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스트링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아이디가 뭐냐면 제가 아까 메인 스토리보드에서 요놈에 대한 아이덴티파이어를 여기 3개 있죠. 신문 모양 옆에 요거를 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이거랑 동일하게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컬렉션 뷰 컨트롤로 간 다음에 여기 부분이 바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얘랑 일치시켜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사용할 게 있는데, 스위프트에서는 그냥 클래스 명이나 이런 것들을 스트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중에 한 가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셀 아이디라고 해줄게요. 셀 아이디를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스트링 한 다음에 디스크라이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젝트, 그러니까 이 한 객체의 인스턴스의 이름을, 그거 그대로의 이름을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my collection view 셀,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 셀 아이디가 요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셀 아이디가 이거 이름 그대로 my collection view 셀이라고 찍히게 될 거예요.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따로 그 카톡 주시거나 하시면 돼요.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요 셀 아이디를 여기다가 제가 넣어 주도록 할게요. 셀 아이디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인덱스 패스는 바로 그 매개변수로 들어오는 인덱스 있죠. 셀프 아이템의 인덱스 패스, 요거로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놈의 그 셀의 형태가 지금 my collection view 셀이다 라고 설정을 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셀에 지금 보면은 저희가 셀 my collection view 셀에 지금 두 가지가 있죠. 프로필 이미지랑 라벨을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녀석들이 이렇게 바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셀의 프로필 이미지는 UI 이미지 해서 제가 시스템 이미지로 지금 데이터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걔로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이미지 네임이니까 셀프 시스템 이미지 네임 어레이에 지금 들어오는 게 뭐죠? 인덱스 패스의 아이템이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지 뷰에 이미지는 요거다 라고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쵸?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제가 설정하고, 이미지에 대한 설정, 그리고 라벨도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셀의 라벨, 프로필 라벨이었죠? 프로필 라벨의 텍스트는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셀프 시스템 이미지 어레이에 인덱스 패스의 아이템에 해당하는 라벨로 글자를 제가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UI를 변경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UI 변경, 데이터와 일치하는 데이터에 따른 셀 UI를 변경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미지 설정이고 여기는 라벨 설정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셀에 대한 설정들을 모두 마쳤어요. 모두 마치고 나서 지금 여기에 반환되는 형태가 UI 컬렉션 뷰 셀이잖아요. 그래서 return 요놈의 셀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컬렉션 뷰가 생기게 될 거예요. 한번 이 상태에서 제가 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컬렉션 뷰 누르면 이런 식으로 컬렉션 뷰가 지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죠? 아까 셀 아이디를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셀 아이디가 찍히게 된 거예요. 지금 어떻죠? 그냥 클래스 이름 자체가 스트링으로 변환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여러가지 설정들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는 UI에 대한 변경들을 이쪽에서 다 처리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my collection view cell 여기 안에서 제가 변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해서 이미지 네임이라고 해볼게요. 이미지 네임 요거는 자료용이 스트링인데 일단 빈값을 해주고 제가 didset으로 해서 프로퍼티 옵저버를 달아주도록 할게요. didset이나 willset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하게 되면 이 이제 이미지 네임이라는 것이 값이 외부에서 변경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 뭔가 설정을 저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프린트 일단은 이미지 네임이 didset이 호출이 되었다 한번 해줄게요. didset이 호출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는 my collection view cell 부분이죠. 그게 바로 이미지 네임. 그래서 여기서 값이 설정이 됐을 때 요놈 이 셀에 대한 설정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 부분을 제가 복사를 하고 제가 주석 처리 일단 할게요. 그런 다음에 my collection view 셀로 가서 여기서 일단 붙여 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셀에 대한 셀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셀프로 제가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셀프 그리고 얘가 이제 값이 변했을 때 이미지를 이미지 네임이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얘를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텍스트도 이런 식으로 넣게 되는 겁니다. 이 라벨 설정이고 이제 UI에 대한 설정이죠. 이렇게도 저희가 처리가 가능해요. 자, 그렇게 되면 이미지 네임이라는 값만 제가 셀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알아서 UI를 변경을 하겠죠. 그럼 my collection view로 가서 지금 여기는 셀이란 말이에요. 그쵸? 셀의 인스턴스를 지금 가져온 거예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죠. 셀의 이미지 네임은 아까 여기 뭐였죠? 셀프 시스템 이미지 어레이의 인덱스 패스의 아이템이다 라고 하고 한번 제가 돌려보도록 할게요. 런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셀에 대한 설정, 그 뭐 테이블 뷰도 마찬가지고 콜렉션 뷰도 마찬가지고 이런 설정들을 하실 때는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셀프 로우에 셀프 아이템에 있죠? 셀프 아이템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셀에다가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그 셀에 데이터가 변경이 됐을 때 그쵸? 변경이 됐을 때 이렇게 UI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렇게 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좀 각종 셀에 대한 설정들을 또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배경화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셀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배경화면 또 넣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셀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컬러 리터럴로 이런 식으로 제가 처리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색이다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셀이 가지고 있는 컨텐트 뷰에 셀이 가지고 있는 컨텐트의 백그라운드 컬러네요. 컨텐트 뷰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메인 스토리보드 보시면 지금 셀이 있고 셀이 있는 최상단 뷰가 컨텐트 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접근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셀의 컨텐트 뷰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고 이 컨텐트 뷰의 레이어는 코너 레이디어의 코너 레이디어스는 한 제가 8 정도 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셀의 컨텐트 뷰의 레이어의 볼더 위스 그 보더를 저희가 줄 수가 있거든요. 보더 위스는 한 1 정도 주고 셀의 컨텐트 뷰의 레이어에 보더 컬러를 또 줄 수가 있어요. 이 컬러는 나는 뭐 또 컬러 리터럴로 이런 정도 색을 하겠다라고 설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또 돌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돌리시면 이런 식으로 또 이제 UI가 또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고 뒤에서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제가 복사해서 주석 처리한 다음에 그 컬렉션 뷰 셀 안에 들어가서 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awake from lib이라고 있어요.
awake from nib 그 슈퍼 awake from nib 해주신 다음에 제가 프린트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리고 아까 복사했던 그대로 넣고, 여기는 어차피 셀프 자기 자신이니까 이렇게 셀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아니면 셀프도 없애도 돼요. 셀프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 동일합니다 어차피. 그래서 my collection view 셀에 awake from nib이 호출이 되었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면 동일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awake from nib 자체가 호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my collection view 컨트롤러에서 따로 한 게 없지만 여기서 제가 awake from nib이라고 지금 호출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얘가 이제 렌더링이 될 때 awake from nib이라는 게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UI 설정들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셔가지고 그냥 따로 UI 관리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는 이제 컬렉션 뷰에 대한 설정은 지금 보시면 메인 스토리보드에서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고 따로 그냥 닙 파일을 끄집어내서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거는 이제 기존 오토레이아웃 강좌에서 제가 이렇게 테이블 뷰 셀 립을 따로 만들어서 했던 거랑 동일한 방식인데요. 그래서 지금 마이 테이블 뷰 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레지스터라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테이블 뷰 셀에 대한 립 파일을 만들어서 UI를 변경을 했고 걔에 대한 립을 가져와서 걔를 레지스터를 하는 방식이 있었죠. 이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립 파일로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립 파일을 한번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서 커맨드 N 눌러가지고 empty를 하나 선택해 주세요. 그런 다음 next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제가 my custom collection view 셀이라고 할게요. 이름을 이렇게 지어 줄게요. my custom collection view 셀이죠. 여기서 shift command L 눌러서 collection view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collection view 셀이 있거든요. 얘를 일단 드래그를 해요. 자, 그래 들어가면 얘가 나오죠. 기존과 동일해요. 그래서 모든 UI를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기존에 저희가 작업했던 메인 스토리보드 일단 가줄게요. 여기에서 컨텐트 뷰를 제외한 것들 있죠. 콜렉션 뷰 안에서 컨텐트 뷰 안에 있는 요거 두 개, 여기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Shift 누르고 이렇게 둘 다 선택해서 커맨드 C로 복사를 할게요. 그런 다음에 저희 My Custom Collection View 여기다가 컨텐트 뷰 한번 눌러주고 복사를 합니다. 붙여 넣습니다. 커맨드 V로. 여기서 이제 또 자리 잡으면 돼요. 여기서 가져온 거는 아마 그 높이랑 하이트만 가져왔을 거예요. 아닌가? 지금 아니면은 이 오토 레이아웃들을 다 이제 없앨 수도 있거든요. 얘를 눌러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서 클리어 컨스트레인트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누르시면 다 없어져요. 여기 걸어져 있던 오토 레이아웃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것도 아까 동일하게 제가 위스랑 하이트를 40으로 일단 줄게요. 그런 다음에 라벨은 아래쪽에 내려놓고 여기도 위쪽을 한 8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운데 호리젠탈 인 컨테이너 해줄게요. 그리고 라벨도 위쪽에 붙여주고 한 8하고 아래쪽도 8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중앙을 호리젠탈 인 컨테이너 해주고 왼쪽을 한 20 정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콜렉션 뷰 셀에 대한 설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요거와 동일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커맨드 N 눌러서 shift 파일 해주시고 next. 그래서 my collection view my custom collection view였죠? my custom collection view 셀이라고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create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일단 복사를 할게요. 다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 줄게요.
그런 다음 이름만 바꿀게요. my custom collection view 셀로 해주고, 요거 두 개는 제가 일단은 여기 연결된 것들을 지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제가 지울게요. 일단 지우고, 요 오른쪽 창 눌러서 Shift 커맨드 O 눌러온 다음에 아까 저희가 만든 립 파일 있죠. my collection view 립 collection my custom collection view 셀 얘로 가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끌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미지 뷰였죠. 프로필 이미지였죠. 그 전에 앞서서 이 컬렉션 뷰 셀 누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저희가 만든 my custom 컬렉션 뷰 셀로 변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사해서 여기 아이덴티파이어 이름도 정해줘야 되거든요. 요거 동일하게 제가 똑같은 이름으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미지 뷰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에서 드래그 해서 프로필 이미지라고 할게요. 그리고 라벨은 프로필 라벨이었죠. 프로필 라벨 동일하게 해줄게요. 프로필 라벨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요거 이름만 제가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고 색깔만 좀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백그라운드를 이 색이 아니라 뭐 요 그린색으로 하고, 여기는 뭐 이렇게 주황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메인 마이 컬렉션 뷰 컨트롤러 가줍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뭐였죠? 일단은 레지스터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보여드린 거는 뭐냐면 그냥 마이 컬렉션 뷰 컨트롤러에서 자체에서 그냥 립 파일을 만들거나 하지 않았을 때를 않았었기 때문에 레지스터를 안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레지스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컬렉션 뷰를 등록을 해야 돼요. 컬렉션 뷰 셀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마이 테이블 뷰 컨트롤러 여기서 제가 복사를 할게요. 이거 일단 두 부분 복사를 해서 립 가져오는 부분 있죠. 레지스터 하는 거 가져와서 그대로 제가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My Collection View 컨트롤러에 붙여넣습니다. 왜냐면 사용 방법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UI 립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립의 이름이 지금 My Custom Collection View 셀이랑 이름이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My Custom Collection View 셀, Collection View 셀이랑 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그대로 쓴 겁니다. 이거 제가 주석 처리하고 일단 이렇게 해줄게요. 이거랑 이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같은 겁니다. 지금 스트링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그래서 My Custom Collection View 셀이라는 이름의 립 파일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립 파일이 이름이 My Custom Collection View 셀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금 이제 가져오는 과정인 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이름도 제가 My Custom Collection View 셀이라고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파이어도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져온 립 파일로, 여기 제가 이렇게 써줄게요. 립 파일을 가져온다. 이 가져온 립 파일로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저희 My Collection View죠. My Collection View에 립 파일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립 파일을 이렇게 등록을 해요. 가져온 립 파일로 collection view에 셀로 등록한다. 등록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덴티파이어도 저희가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테이블 뷰를 구성할 때는 제가 상수를 등록해서 했었는데, 여기도 지금 저희 이 아이덴티파이어가 이름이랑 동일하게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셀 쪽 가줄게요. 제가 My Custom Collection View 셀, 여기에 보면 여기 아이덴티파이어가 제가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하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한번 써줄게요. 똑같이 동일한 형식이기 때문에 요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트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트링 describing 해서 서브젝트가 My Custom Collection View 셀 클래스 자체다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등록이 됩니다. 일단 등록까지는 마쳤어요 저희가. 그리고 이렇게 등록이 되었죠. 그런 다음에 등록까지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셀프 아이템에서 사용만 하면 되는데, 여기를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셀을 가져올 때 컬렉션 뷰 셀에 DQ 리유저블 셀로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동일해요. 이 셀 아이디는 요게 아니라, 셀 아이디가 뭐였죠? 그거죠. 이제 이 셀 아이디 부분이 스트링에 디스크라이빙 마이 커스텀 컬렉션 뷰 셀에 셀프 자신이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해요. 마찬가지로 인덱스 패스. 그리고 요거의 자료형은 as my custom collection view 셀이다 라고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니 파일로 만들거나,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코드로만 그냥 컬렉션 뷰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레지스터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컬렉션 뷰를 누르시면 저희가 구성했던 것대로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컬렉션 뷰는 일단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컴포지셔널 레이아웃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컴포지셔널 레이아웃을 활용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저희가 UI를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했던 거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컬렉션 뷰지만 테이블 뷰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구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플로우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이제 컴포지셔널 레이아웃이 iOS 13 버전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컴포지셔널 레이아웃을 활용해서 제가 한번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그 컴포지셔널 레이아웃을 활용하게 되면 이제 복합적인 UI 형태를 저희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레이아웃 구성만 바꾸는 형식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컬렉션 뷰 레이아웃을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모든 셀도 등록하고 모든 걸 다 했잖아요. 다 한 다음에 레이아웃을 저희가 연결하게 되는데, 그 과정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컬렉션 뷰의 컬렉션 뷰 레이아웃을 설정한다. 레이아웃 설정만 하면 되는데, 이 설정에서 다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셀프 제가 마이 컬렉션 뷰에 컬렉션 뷰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UI 컬렉션 뷰 레이아웃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레이아웃을 저희가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메소드를 만들어서 컴포지셔널 레이아웃을 만드는 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따로 아래쪽에다가 하나 빼도록 할게요. 그래서 file private 펑션에서 create compositional layout 해줄 건데, 이게 코드가 너무 길어지니까 아래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익스텐션을 활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익스텐션으로 할게요. my collection view 컨트롤러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따로 그냥 파일 정리 용도로 이렇게 빼두기만 할게요. 빼두기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적는 거예요. 마크해서 컬렉션 뷰 컴포지셔널 레이아웃 관련 이렇게 따로 빼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일 프라이빗으로 펑션 컴포지셔널 레이아웃이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반환하는 값이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였죠? UI 컬렉션 뷰 레이아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UI 컬렉션 뷰 레이아웃을 레이아웃을 반환하는 제가 메소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컴포지셔널 레이아웃 설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상태에서 제가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퍼센테이지로 저희가 뷰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유동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인 UI를 구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섹션을 둬서 테이블 뷰도 마찬가지고요. 섹션을 둬서 이렇게 그룹핑을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섹션별로 묶어 가지고 뭐 접는다든지 핀다든지 그런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은 섹션이라고 가정할게요. 파란색이 섹션이고 섹션 안에 그룹이라는 걸 저희가 둘 수 있습니다. 그룹을 둘 수 있고 이 그룹 안에 아이템들을 나는 호리젠탈로 하겠다. 이렇게 호리젠탈로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스크롤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 그룹 안에서 이 컬럼이죠. 이 그룹이죠. 그룹 안에서 이렇게 이거를 컬럼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하나를 이제 아이템을 컬럼을 둘 수가 있는데 이 컬럼을 나는 2개씩만 두겠다. 아니다 나는 하나씩만 둘 거야. 이렇게 설정이 가능해요. 나는 이제 아이템을 하나씩만 한 줄씩만 이렇게 보여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버티칼도 할 수 있고 높이도 제한을 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저희가 설정이 다 가능해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간의 간격이라든지 아이템 간의 간격 그리고 그룹 간의 간격 이 섹션 간의 간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제가 먼저 코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식이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이제 결국에는 컴포지셔널 레이아웃이 반환되면 되는데 왜냐면 컴포지셔널 레이아웃은 그 형태가 바로 UI 컬렉션 뷰 레이아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는 거죠. 컴포지셔널 레이아웃 설정 생성이죠. 그래서 렛해서 레이아웃을 만들어요. 그리고 요거는 UI 컬렉션 뷰 컴포지셔널 레이아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레이아웃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만든 다음에 이 레이아웃을 제가 리턴 반환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설정들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컬렉션 뷰 컴포지션을 레이아웃을 하게 되면 이제 튜플 형태로 들어오게 돼요. 저희가 섹션 인덱스 각 섹션에 대한 인덱스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레이아웃 인바이러먼트가 있습니다. ns 컬렉션 뷰 컬렉션 레이아웃 인바이러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처리되는 게 ns 컬렉션 레이아웃 섹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리한 거 이렇게 주석을 달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이제 컴포지셔널 컬렉션 레이아웃 안에서 섹션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섹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림에서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섹션이 일단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룹 그런 다음에 각 이제 아이템이죠. 아이템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섹션, 그룹, 아이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아웃 안에서도 이제 섹션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리턴 섹션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섹션을 여러 개 두실 수도 있고 섹션별로 여러 가지 설정들이 또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다 하고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리턴 섹션을 지금 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보세요. 섹션 인덱스랑 그리고 레이아웃 인바이러먼트가 들어오고 나서 튜플로 들어오고 이제 반환되는 형태가 레이아웃 섹션이 반환돼야 되기 때문이죠. 일단은 먼저 아이템부터 제가 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이템에 대한 사이즈를 저희가 정해야 돼요. 아이템에 대한 사이즈 렛해서 아이템 사이즈를 제가 하나 정의를 해줄게요. 아이템 사이즈는 ns 컬렉션 레이아웃 사이즈다. 그러면 위스랑 하이트가 있습니다. 가로랑 높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ns 컬렉션 레이아웃 디멘션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뭐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앱솔루트는 말 그대로 고정값이에요. 그래서 나는 위스를 고정을 주고 싶다. 그러면 앱솔루트를 하시면 됩니다. 추측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프랙션이 있습니다. 프랙션은 말 그대로 퍼센트예요. 퍼센트. 전체 화면에서 그러니까 전체 높이나 뭐 그러거죠. 뭐 프랙셔널 위스라고 하면은 내 지금 화면의 가로에서 얼마만큼 퍼센트로 하겠느냐 그걸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프랙션 1.0으로 할게요. 그럼 뭐냐면 가로 높이로 100%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요거를 뭐 0.2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전 가로 높이 가로에서 3분의 1만큼만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체에서 3분의 1 하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높이도 마찬가지예요. 높이는 그냥 제가 프랙션 1.0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위에서 만든 아이템 사이즈로 아이템을 저희가 만들어야 돼요. 그 아이템이 뭐냐? let 아이템 ns 컬렉션 레이아웃 아이템이에요. 레이아웃 아이템. 여기에 아이템 사이즈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서플리먼트 아이템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는데 일단 아이템만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이템 사이즈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아이템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제가 이 아이템은 3분의 1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이쪽에서 이게 각 아이템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요게 아이템이거든요. 여기가. 그럼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개짜리가 나오게 되겠죠. 가로로. 이해되셨죠?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간의 간격을 저희가 또 설정할 수 있어요. 아이템에 컨텐트 인셋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하시면 돼요. ns 디렉셔널 엣지 인셋이 있거든요. 여기서 나는 뭐 위쪽 다 2씩 나누도록 2씩 띄우도록 할게요. 그룹 사이즈를 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아이템을 감싸고 있는 게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하나의 아이템을 감싸고 있는 그룹이 있다. 그룹이 지금 요색이죠. 요색 그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나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let 그룹 사이즈 이거는 그냥 아까 위에서 썼던 ns 컬렉션 레이아웃 사이즈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s 컬렉션 레이아웃 사이즈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뭐 프랙셔널 그룹 사이즈 위스는 뭐 프랙셔널 1.0으로 하고 100%죠. 그룹 하이트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템의 사이즈로 하겠다 이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이템 사이즈의 높이만큼만 하겠다. 그럼 한 줄짜리가 이렇게 되겠죠. 그룹의 크기가 그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고. 근데 그룹 사이즈로 이제 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그룹 사이즈로 그룹 만들기 레이아웃 그룹이죠. 이거는 ns 컬렉션 레이아웃 그룹이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 그룹은 이게 호리젠탈로 할 거냐 버티칼로 할 거냐 이렇게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버티칼로 하겠다 호리젠탈로 하겠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호리젠탈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호리젠탈로 해서 이제 레이아웃 사이즈랑 카운트랑 저희가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레이아웃 사이즈 위에서 만든 그룹 사이즈를 하고 서브 아이템은 위에서 만든 아이템이죠. 아이템이라고 두고 카운트는 1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룹의 그쵸 아이템. 요것도 이제 아이템을 여러 개 두실 수도 있어요. 서브 아이템이 지금 하나 들어갔는데 서브 아이템즈로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로 해서 아이템을 이렇게 3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요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섹션을 만드는 거예요. let section. 이렇게 했을 때는 카운트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쵸? 카운트는 안 들어가고 이제 만든 그룹으로 섹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룹으로 섹션 만들기. let section은 ns 컬렉션 레이아웃 섹션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그룹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서 만든 그룹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제 뭐 비슷하죠? 결국에는 아이템들이 모여서 그룹을 만들게 되고 그룹이 모여서 섹션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 섹션에 대한 간격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섹션에 컨텐트 인셋 여기는 컨텐트 인셋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ns 디렉셔널 엣지 인셋이 있습니다.
나는 뭐 이게 전체 어떻게 보면은 섹션이 가장 큰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섹션이 여러 개 나뉘면은 그런데 지금은 제가 섹션을 1로 잡고 그냥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섹션에 대한 설정도 끝나고 그 다음에 리턴 섹션을 통해서 반환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섹션까지 반환하게 되면 이 섹션을 통해서 UI 컴포지션 레이아웃이 완성이 되고 그 레이아웃을 반환하는 지금 메소드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 줄로 그냥 콜렉션 뷰 컴포지셔널 레이아웃이 설정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런을 해볼게요. 어떻게 UI가 변경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UI가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섹션 자체에서 지금 제가 그룹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여기에서 스크롤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섹션 아래에서 섹션에 also 스크롤 비헤이비어가 있거든요. 요거를 제가 만약에 컨티뉴어스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스크롤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스크롤이 가능하게 돼요.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스크롤이 되는 형태로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의 뷰를 저희가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이제 컨티뉴어스 스타일이 있고 뭐 컨티뉴어스 말고 그룹 페이징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룹마다 페이징이 되는 그런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꺾이죠.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이런 처리도 가능해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좀 세부적인 거는 제가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도 구성하고 요렇게까지 하는 거를 한번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애니메이션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생기는 거는 일단은 제가 요거를 그 메소드를 3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그룹 만드는 거, 요거는 이렇게 말고 그냥 하나만 넣도록 할게요. 서브 아이템 이렇게 여러 개 넣는 거 말고 서브 아이템은 아이템이다 해주고, 그런 다음에 카운트를 제가 1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의 위스도 제가 1.0으로 할게요. 1.0. 이거 자체가 지금 크기가 되게 크게 설정된 것 같아요. 제가 프랙셔널 위스를 1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고정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프랙셔널 위스가 아니라 앱솔루트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뭐 100이다 앱솔루트, 그러면은 아이템 각각에 대한 크기가 100이 되겠죠. 그렇죠. 100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으로 설정했고, 요 지금 이 글자가 정 가운데에 안 있어서 정 가운데로 제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셀 립으로 가서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이렇게 왼쪽으로 눌러서 그레이터 된 이꼴로 설정할게요. 그렇게 하고 다시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런 식이 됐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두 번째는 이렇게 4개로 됐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4개로 만든 거예요. 그냥 절반으로 제가 한 거죠. 그래서 이 마이 콜렉션 뷰 컨트롤러에서 제가 서브 아이템의 개수를 하나로 해서 그래요. 이거를 제가 만약에 서브 아이템 개수를 2개로 하고 돌리면 이런 식으로 2개씩 나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제가 요거를 3개로 하게 되면 3개씩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룹에 대한 거를 1.0 1.0로 다 바꿔 볼게요. 1.0 1.0 프랙셔널 하이트를 1.0으로 이렇게 하고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여기서 제가 2로 하게 되면 이렇게 2개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룹 하이트를 제가 3분의 1로 했지만 여기를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룹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쵸? 좀 더 이제 정사각형으로 네모가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씩 만져보시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요거처럼 1, 2, 3을 눌렀을 때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로 나오는 거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서 이제 타입이 이거일 때는 이렇게 하고 타입이 요거일 때는 저렇게 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하나, 둘, 셋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크리에이트 컴포지셔널 레이아웃, 지금 제가 변경하는 것들은 요거거든요. 요거랑 여기랑 지금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 지금 변경할 부분이 여기랑 이 카운트예요. 카운트만 제가 지금 변경할 거거든요. 카운트 요거 두 개 카운트만 변경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컴포지셔널 레이아웃에 대한 거를 세 개를 제가 만들게요. for first라고 이렇게 이름을 변경할게요. first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창 눌러서 오른쪽 눌러서 Shift Command O 메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있죠. 요거 일단은 여기를 가져와주세요. 이 세그먼트 컨트롤을 가져와서 뷰를 설정할게요. 얘를 끌어서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해서 아래쪽에 넣어 주신 다음에 이 아래쪽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약간 복잡한데 뷰 디드로드 끝나고 그러니까 요 마이 컬렉션 뷰 컨트롤러 이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세그먼트 컨트롤 드래그해서 여기다 둘게요. 그런 다음에 밸류 체인지를 쓸게요. 그래서 on type changed라고 할게요. on collection view type changed 라고 이름을 지어 줄게요. 그런 다음에 print my collection view 컨트롤러에 on collection view type changed가 호출이 되었을 때 이 샌더로 들어오는 녀석의 값을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샌더의 selected segment index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런을 해볼게요. 자, 런을 하게 되면 1, 2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를 선택했을 때, 두 번째를 선택했을 때 요게 값이 들어오잖아요. 요거만 저희가 변경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세그먼트 컨트롤 요거 스윗 더 만드는 거는 일단 요거 하나 누르시고 오른쪽에 첫 번째일 때 제가 1로 그냥 할게요. 1로 하고 두 번째일 때는 2 그리고 개수 늘리는 거는 여기 세그먼트를 숫자를 늘리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일 때는 3이다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여기 이름 요거로 바꾸셔야 되거든요. 이미지를 제가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미지를 리스트 하면 나올까요? 리스트. 첫 번째는 리스트 타입이고 두 번째는 그리드죠. 그리드 방식이고 세 번째는 세 줄짜리죠. 그리드 3바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직관적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것들은 제가 복사를 해서 두 개를 더 만들게요. 복사해서 둘 해서 이제 세 번째 거 third 여기는 second 이런 식으로 할게요. second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다 직접 하나하나 만져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은 아마 느실 거예요. 만져보시면서 하시면 금방 하게 되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일단 첫 번째 녀석에 대한 높이는 제가
가로의 3분의 1 크기 정도로 할게요. 3분의 1 크기 정도로 하고 아이템의 크기는 1로 일단은 그쵸? 아이템 카운트는 1로 설정한 상태고요. 그리고 요게 호출이 되었다고 설정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렇게 됐고 세컨드는 2분의 1로 높이를 그 그룹의 높이를 2분의 1로 설정해주고 그리고 카운트도 2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드 서드는 이제 그룹의 높이를 3분의 1로 제가 할게요. 3분의 1로 하고 그리고 그룹의 아이템의 개수 그룹에 들어간 아이템의 개수를 3개로 할게요. 3개로 하고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프린트 찍어 줄게요. 그래서 값이 변경이 됐을 때마다 여기에 대한 설정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스위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위치로 만약에 지금 들어온 샌더의 셀렉티드 세그먼트 인덱스가 만 0이라면 0이 첫 번째잖아요. 0이라면 셀프 마이 콜렉션 뷰 컨트롤러의 콜렉션 레이아웃에 크리에이트 첫 번째 녀석을 하겠다. 이게 리스트 형태였죠. 테이블 뷰 형태 테이블 뷰 형태를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케이스 두 번째가 선택이 됐을 때 2 곱하기 2 그리드 형태였죠. 2 곱하기 2 그리드 형태일 때는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트를 세컨드로 하면 돼요. 세컨드 그리고 케이스 2 세 번째는 그거였죠. 3 곱하기 3 형태. 이때 이제 콜렉션 뷰 레이아웃을 변경을 하는 거죠. 여기에 때는 세 번째 형태로 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한번 런 해볼게요. 요거는 일단은 디폴트일 때는 제가 그냥 브레이크를 걸게요. 브레이크를 해서 하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걸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돼요. 자, 그렇죠? 이렇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지금 저희가 만든 테이블 뷰랑 콜렉션 뷰를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넣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던 거는 이렇게 테이블 뷰랑 콜렉션 뷰 있었죠. 이 상태인데 여기다가 제가 애니메이션을 오픈소스, 이거는 오픈소스 강좌로 제가 들어갈 건데 이렇게 제가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들어왔죠. 일반 형태는 이런 식인데 제가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이렇게 사르르 생기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리프레시 컨트롤러 제가 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처리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콜렉션 뷰도 이런 식으로 사르르 나오는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줄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세 줄일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들이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